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시장 특성을 이용해서 세력이 가담한 후보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10년치 투자자별 매매 비중을 올려놓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걸 이제 계속 올릴 생각이거든요. 종목들 최대한 겹치지 않게 이제 궁금한데 플랫을 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도 매번 플랫하기 너무 귀찮아서 사전처럼 올려놓으려고요. 뽑은 날짜도 이렇게 올려놨고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투자자별 비중이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HTS 최근 2년인가? 1년 볼 수 있어서 두 개 합쳐서 편하게 보려고요. 여튼 주의사항도 적어놨으니까 요 위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저도 매매하기 전에 대충 이렇게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개미랑 비중을 들고 있구나 파악 좀 하고 넣으려고요. 여튼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 들어와서 검색하시면 아마 바로 나올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주소는 영상 설명 부분에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시젠이라고 검색하면 여기 종목이 뜨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바로 보시면 돼요. 여기 있죠. 이제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새롭게 보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어제니까 날짜를 말씀드리면 3월 16일 날 코스피가 이제 쭉 빠졌는데 그때 코스닥에서 밑골이 나온 애들 또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조건식은 이제 기존에 썼던 거에서 60분 봉을 빼고 이제 1봉으로 바꾸고, 그리고 1봉 저가 대비 이제 종가 등락률로 바꿨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아이디어죠. 이제 6종목 정도 할 건데 보고 버릴 거 버리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 종목 하나하나 보기 앞서서 저는 재무제표부터 먼저 보고, 이제 그 이유는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깔끔하게 버릴 수 있거든요. 재무제표 보고 그 다음에 차트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이제 모멘텀까지 마무리. 한 가지 많은 직장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꼭 기억하고 자신이 해왔던 걸 비교해보세요. 주가라는 게 과거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분석 방법 연구한 거고요. 재무제표 백날 숫자 계산해봐야 과거 값입니다. 과거. 차트 이평선, 구름대 이런 거 백날 분석해봐야 과거 값입니다. 그거 알아서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몇 개인데 그걸 일일이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종목의 가치 추세를 확인하고 상승 올려줄 세력 형님들이 있는지 확인하면 끝인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제 분석 시작할게요. 일단 대부시스터부터 보면 재무제표 볼 때 이제 보통 분기랑 연간 두 개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뭔가 반등 기미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분기로 보면 단기순이익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연간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다음 분기 때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는 게 좋고,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여튼 일단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죠. 연간을 봐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분기로 다시 돌아와서 단기순이익 보면 하락하고 있죠. 근데 연간으로 가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로 오면 부채 비율이 19%고 유동 비율이 1900% 정도 가량 되네요. 이 부분은 괜찮네요. 그리고 현금 흐름은 전부 이제 마이너스네요. 그냥 그럭저럭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재무제표는 크게 막 회사가 망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매출액이 잘 나오니까 단기 순이익만 개선시키면 이 회사는 괜찮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차트로 갑니다. 차트가 이렇네요. 일단 이런 차트면 저는 바로 패스합니다. 그 이유가 보통 종목이 상장하기 전에 주식이 거래가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여튼 상장 전에도 세력들이 엄청 싸게 매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첫 시작점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저기서 다 털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변화가 크지 않아서 이런 건 패스합니다. 깨끗하니 뭐 볼 것도 없고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패스합니다. 대부 시스터 바로 삭제 갑니다. 종목 삭제. 컷. 다음은 이제 DKND. DKND 이제 재무제표 먼저 보면 마지막 분기가 지금 비워져 있네요. 2019년 마지막 분기. 이유는 모르겠지만 매출액을 보면 상승 중이고 매출액과 함께 당기순이익도 올랐네요. 그래서 같이 주가도 올랐고, 근데 지금 빠진 거 보면 4분기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뭐 문제가 있나 봐요. 아직도 공지 안 된 거 보면. 그래서 깔끔하게 패스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제. 다음은 위지윅 스튜디오. 일단 당기 수익이랑 매출액 좋죠? 지금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은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가끔씩 추세는 저런데 마이너스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커서 꼭 가져다가 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확인해야 됩니다. 적자인 놈들이 숨어 있거든요, 종종. 부채 비율로 가면 부채 비율은 증가했는데 그래도 48.62%니까 50% 미만이고, 유동 비율은 400% 정도네요. 쏘쏘합니다. 일단 현금 흐름도 뭐 그냥 그럭저럭인 것 같고요. 이제 차트를 봅니다. 아까랑 똑같네요. 볼만한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빵 있죠? 여기 빵 있어도 새로운 세력인지 상장 전에 아까 말씀드린 세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상장 전 세력이면 워낙 싸게 주식을 사서 한참 밑에까지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엔간하면 패스하고, 그래도 아까 당기순이익이랑 매출액이 증가한 거 보면 모멘텀까지는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 바로 상승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보고서를 먼저 찾으시고 분기보고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을 들어갑니다. 분기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보시면 영상 CG 관련 컨텐츠고, 쭉 일러보면 CG 관련 미디어 제작 회사네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이 분야가 뜰 건지. 제 생각은 우리나라 CG 산업 자체가 성장할지도 미지수고 이슈 받을 만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패스할게요. 본인이 CG 산업이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넣어도 됩니다. 대신 세력 확인이 안 되니까 비중을 작게 들고 가시고요. 이러다가 다 패스하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대충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기반으로 거를 거 빨리 거르는 게, 지금까지는 재무제표에서 걸렀고 차트에서 세력 확인이 안 돼서 거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멘텀이 크게 안 보여서 거른 거고요. 자, 다음은 그래서 요것도 삭제합니다. 컷. 다음은 이제 윙이푸드. 먼저 재무제표를 봅니다. 역시 상장된 기간이 짧긴 하네요. 일단은 봐봅시다. 일단 당기순이익이랑 매출액 깔끔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내려가고 유동 비율 올라오고, 비중을 보면 부채 비율은 30%, 유동 비율은 300%. 괜찮네요. 현금 흐름은 뭐 괜찮네요. 투자 활동도 하고 있고, 재무 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긴 하긴 한데 쏘쏘하고요. 다음은 차트. 그래도 아까 차트 대비해서 중간중간에 빵빵이 있죠. 요런데. 심지어 여기 빨간색 라인을 그어놓으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누군가가 반등을 계속 시키고 있죠. 이거 개미가 못합니다. 누군가 힘을 써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이 부분 빠진 거,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맞은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위니푸드의 모멘텀을 보시면 이제 똑같이 분기보고서에서 사업의 내용 봅니다. 읽어보면 지금 소세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 소세지를 중국 전 지역에 가져다 파는 식료품 제조업 산업이네요.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 중국에다가 소시지를 갖다가 팔면 기업이 만약에 확장하면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겠네요. 그러면 아까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 보니까
기업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능력 있는 CEO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미가 좀 땡기는데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에서 윙이푸드를 검색하시고 먼저 뉴스를 봐야 됩니다. 일단 뉴스를 보면 이제 제가 봤던 게 요겁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일단은 이제 중국 진출 앞둔 국내 1위 닭가슴살 유통 플랫폼 푸드나무 보이시죠? 일단 푸드나무라는 국내 1위 닭가슴살 유통회사가 있는데 윙이푸드에서 만든 걸 가져다 파네요. 쭉 읽어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윙이푸드와 푸드나무가 합작회사를 설립했네요. 이 부분에 이 정도면 들어갈만 하지 않나요?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고 일단 중국 수혜주로도 편입이 가능해 보이고 시즌별로 운동열풍 관련 테마로도 괜찮아 보이고 결정적으로는 회사 자체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괜찮죠? 이거는 이제 킵해 놓을게요. 차트를 쓱 보면 이기서 이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스윙 하실 분은 해도 되고 그냥 따박따박 살 사람은 이제 매집할 사람은 같이 매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번 정권 기간만 만약에 정권이 바뀔 것 같으면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 회사가 성장하더라도 눌리면 심하게 눌리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정권에도 또 진보가 잡으면 계속 사면 될 것 같아요. 이 윙이푸드는 킵해놓고 한번 매수하는 거랑 매수한 전략도 다 공개할게요. 따라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제 성향에 맞게끔 맞춘 거고요. 여러분이랑 저랑 성향이 달라서 따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수 매도 전략을 짜서 실행하세요. 제 전략을 참고해서 본인 거를 꼭 만드세요. 오늘은 다행히 윙이푸드 하나 건졌네요. 이거 말 안 하고 혼자 하면 4종목 하는데 10분 정도도 안 걸릴 거예요. 여튼 다음 영상은 또 나머지 것들 진행할게요. 전략은 매수할 때 알려드리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컷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